네, 오늘 제주시각 송재욱 국회의원의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시각 송재욱 국회의원의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 송재욱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17년간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를 해보면서 누적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저희 시장 직선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대표되는 행정체계 개편의 법적 토대의 단초를 마련하는 날이고요. 또 하나는 배보사항이 지금 진행 중인데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그 법안이 오늘 지금 법사위를 통과하는 날이어서 여러분들께 특히 그 뒤에 부분은 많은 언론이나 기자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앞에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예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준비된 제가 회견문을 좀 읽고 설명문을 좀 읽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늘 정론지키를 위해 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재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제주의 가장 큰 두 가지 과제인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 근거와 제주 4.3 가족관계 특례 규정이 국제법제사법위원회를 오늘 통과함으로 이에 대한 상황을 보고드리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주특별법을 설명하고 4.3 가족관계 특례 규정에 대해 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은 22년 3월 오영훈 도지사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발의한 법안이고요. 위성군 의원은 그 전해인 2021년에 위성군 의원 법안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네, 같은 시기에 오영훈 도지사로 당선되었고요. 당선된 후에 저는 이 법을 다룰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근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 통과를 위해 행안부를 비롯해서 양당의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하고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약 13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문턱을 넘겼고요.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는 송재욱 의원이 강하게 주장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만 법안 통과를 반대했습니다. 그 기록은 국회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저는 소병철, 정정식 양당 법사위 간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속적으로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도 역시 세종을 오가며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내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존 안은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하고 행안부 장관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게 상임위를 통과한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동안 절충점을 찾아서 내용에 수정되어서 오늘 통과한 내용은 제주의 관할구역의 계층 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행안부 장관이 요구할 수 있다라고 수정되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 제주는 본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의 논의 속으로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 제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도민참여단의 수기 과정과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있고, 또 이 들은 걸 가지고 우리는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공개 법률이 통과되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군 설치 등 후속 과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3 가족관계 특례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안은 오늘 법사위 두 번째 안건으로 이미 통과가 됐고요. 요 4.3 특례법 규정은 107번째 안건인데 지금 50번째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대략 밤 9시경에 제가 통과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관계 특례 규정은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제가 대표 발의하고 이성근, 김한규 제주 국회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8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습니다. 뒤이어 정부가 또 법안을 제출했고요. 병합 심화된 대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던 사람의 사후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특례와 이미 소멸한 사후 양자 제도를 살리는 한편 제주 4.3의 역사성을 고려해 관습법상 양자의 범위까지 포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 법사위 문턱을 넘을 제주 4.3 가족관계 특례 규정은 오랜 세월 제주 4.3 유족들이 염원이고 과거사 정의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우리 제주의 숙제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유족들의 수건을 풀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과 국회의원 정부를 마주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미 법원행정처, 행안부, 법무부, 제주도청과 협의하여 내용을 조율했고 그리고 마침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 두 과제는 오영훈 도정과 국회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함께 하였고 또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법입니다. 진정한 도민주권의 시작을 알리리라고 생각됩니다. 제주 4.3 가족관계 특례 규정은 국가폭력의 비전인 비극에서 해방되어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완수하는 단초입니다. 과거로부터의 수건을 끝내고 이제 제주도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오영훈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과 함께 도민의 염원 해결과 제주의 오랜 숙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체계 개편을 간단히 설명을 하나 드리면 오영훈, 유영훈안, 이성곤안을 병합해서 정부와 상임위를 한 거는 앞에 문구가 시군 설치를 넣은 겁니다. 우리가 시군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10조 규정에 특별자치법 10조 규정에 제주도에는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시군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 도지사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행안부 장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정부는 첫째, 시군 설치를 못을 박으면 그러면 주민투표에 올라오는 안의 내용은 시군 설치만이냐, 시군 설치를 이야기하는 거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많은 이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계층을 없애자부터 3계층으로 되어 있는 거 시군을 없애는지 도를 없애는지 2계층으로 하자는 논의로부터 또 기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는 그런 기관 구성의 다양화부터 여러 가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선진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군 설치라고 못을 박으면 그런 논의 자체가 다 배제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다. 그러니까 기왕의 특별자치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당장 내년에 우리가 원래 시군 설치 주민 투표를 하더라도 또 2, 3년 뒤에도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개편을 모색할 수 있으니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을 포괄적으로 담는 게 좋겠다는 게 행안부하고의 이건 사실은 행안부의 생각이나 제주도의 생각이나 거의 틀리지는 않습니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그거를 시군 설치를 행정체계 개편으로 문구를 수정한 거고요.
또 하나는 주민투표법은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가 국가사무이고 국가예산으로 실시되는 거니까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하는 게 정합성이 맞는 부분인데 원래 맞는데 지금 우리는 상임위를 통과하고 도지사가 거꾸로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역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지사가 물론 뭐 내부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를 해서 합시다 하면 실질적으로는 주민투표법 그대로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요구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절충한 안이 오늘 통과된 안입니다. 두 가지에 달라진 거는. 다만 이제 성과가 있다면 종전에는 행안부가 반대해서 우리가 시장 직선이나 기초 설치를 못하는 걸로 쭉 제주도에 인식돼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두 번째는 이 합의가 기초 설치를 위하여서 행안부와 우리가 공통의 소위 절충점, 합의점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제주의 도민의 의사에 따라서 가게 되면 행안부 장관이 받아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박성 기자입니다. 예. 이게 뭐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선거라고 이제 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 사실 바뀌는 게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기초자치단체도 사실은 우리가 필요했었던 문구였고 특히나 도지사의 요구라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필요했었던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근거할 수 있는 법안이었는데 그게 지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어쨌든 이 회기 안에 이번 국회 안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지금 너무 급하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 명분을 먼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지적하면 그게 아닙니다는 아니고요. 박 기자님 이야기가 일리가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주민투표법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이야기가 사실 맞아요. 그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법사위가 맨 처음 문제 제기한 게 20분 설치가 아니라 주민투표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자치법에 이대로 두면 주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돼요. 주민투표법. 제주도의 경우는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정 없이 행안부 장관이 그냥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하자는데 합의한 거지. 예를 들면 지금 행안부 장관이 키를 가지고 있으니 안 해버리면 그만 아니냐. 요구를 안 해버리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절충한 서로가 이야기한 거는 이 제주도에 앞으로 권고안이 나오고 주민투표에 걸칠 수 있는 안이 나오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행안이 통과하는 도가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형식인데 도지사가 그러지 말고 행안부 요구대로 도지사에게 요구하는 형식으로 하자. 그래야 주민투표법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역진성 없이 갈 수 있다. 이거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해온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건데 행안부가 여기서 이 합의의 틀에서 빠져 있다면 그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행정체계의 개편은 어떤 식으로든지 광범위하게 우리가 논의될 수 있는 건 맞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상황을 복잡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건 기초 설치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안은 주민투표에 붙이라는 기초 설치의 문제인데 그 부분, 그러니까 기초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할지 무엇을 도민에게 앞으로 질의할지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성격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뭔가 안이 나오겠죠 앞으로. 지금 1월 17일 전후에서 뭔가 초안이 보고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듣기도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은 도의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의원님, 재민이고 유승민 기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아까 이번에 통과되면서 일단 기틀은 마련됐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이제 회의록 보니까 행안부 차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초단체 설치 자체를 좀 반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설득이 되신 건가요? 행안부 생각은 이런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제 진행 상황을 조금 더 브리핑을 드리면 그러지 말고 제주도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자꾸 하니 문제가 있는 걸 인식하느냐 인식한다 행안부. 그러면 행안부 자체의 안을 한번 고민해봐라. 행안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 문제 해결. 행안부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도 이제 중간 보고도 하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용역하는 하는 기초 설치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고기동 차관이 그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오늘도 제가 고기동 차관하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그러면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행안부의 뜻을 제주도정에 전달을 해라. 행안부가 제주도의 행정 체계에 관련된 행안부의 의견을 전달을 하면 기초 설치를 하더라도 그 행안부의 의견을 녹여낼 수 있다. 그거를 충분히 우리가 협의를 하자. 그래서 이 21대 국회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이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고기동 차관하고 저하고 물론 제주도도 같이 끼는 거고. 그건 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좀 헷갈리죠? 지금 예를 들면 육지의 기초, 한반도에 우리 저 대한민국에 실시하는 그 기초와 광역 기초 간의 사무배분이나 그거를 조금 뛰어넘는 그거를 조금 변형한 형태의 기초 설치도 제주도에 가능할 수 있지 않냐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광역 기획과 집행을 제주도의 경우는 완벽하게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사무배분과 권한배분상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후속적인 그 과제나 이런 것도 좀 남는다는 뜻이 그겁니다. 그냥 달랑 구역 나눠서 시설치하자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례적 위치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행안부와 절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하고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추진하는 개편안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개편을 지금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추진하고 아니야. 행안부는 이 개편 행정체제 개편의 주체는 아니고요. 절대 주체는 아닙니다. 다만 제주도가 시군을 설치할 때 어떤 행안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공식적으로 좀 제안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안부가 기초 설치 의견을 가질 수는 없죠. 예를 더 쉽게 이야기하면 17년간 특별자치 했잖아요. 행정체계 문제가 제주도가 있다고 하고 우리는 계속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게 오늘까지 없잖아요. 제주도에 기초 설치는 안 된다 외에는 그러니까 기초 설치 안 된다는 이유를 왜 니네가 안 되는지 행안부가 또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이 주민들의 요구를 보완해야 될지의 답변의 책임은 연구하고 그거를 대안을 제시할 책임은 행안부가 있다는 거고 행안부로 하여금 그 제시를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받아 있다 이 뜻이고요. 그것으로 해서 강요해서 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제주도와 행안부가 이야기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행안부가 기초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제주도는 그냥 하나의 시군, 예를 들면 도지사가 A를 하겠다고 하는데 A를 해야 되는데 이 A를 해야 되는 권한이 시장한테 있다면 시장이 도지사하고 맞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군의 우리 뭐 환경이라든가 많은 권한은 시장이 갖잖아요. 기초가 가지는 사무배분상 현재 광역과 기초의 사무배분상 이 둘이가 맞지 않을 경우를 행안부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제주도는 하나의 도로 해서 특례를 정부가 줄 때는 추진을 전제로 주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시군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군을 우리가 없애서 기초를 없앤 건데 시군을 설치하더라도 그 특례의 추진은 가능한 방식을 행안부가 모색을 해보겠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되죠? 대체로 뭐 예를 들면 광역기획, 우리 도로망이라든가 상하수라든가 환경, 왜냐하면 제주도가 여러분 보시면 480조 정도 지금 특별자치법이 되어 있는데 개개건건을 보면은 수많은 것들은 특례입니다. 제주도만 인정해주는 그 특례는 철저하게 아마 도지사 책임으로 귀속되는 게 맞지 않냐 행안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걸 다시 제주도에서 시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도지사가 이건 책임지도록 하고 분할하는 거는 그건 좀 원래 특별자치 취지에 맞지 않다. 설치하더라도 그런 광역적 기획과 집행이 가능한 특례 부분만큼은 도지사 책임으로 귀속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주지 않을까.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 지점만큼은. 그렇다면은 시장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시장과 군수의 권한을 줄여서 도지사의 권한을 줄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시장의 권한을 꼭 줄인다고 생각되는 우리가 국토부의 권한은 특행기관을 제주도지사한테 왔잖아요. 이 국토부의 권한 중에 일부를 또 저는 제주시장한테 넘기는 거는 맞지 않다고 행안부가 볼 수 있죠. 그건 도지사한테 7개 구체의 특행기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또 지금 의원님들 계시지만 만약에 기초의회가 설치된다면 도의회와 기초의회 간의 권한 배분도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죠.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그걸 꼭 종전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서울에 육지에 있는 시도 관계를 뛰어넘어서 제주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냐는 게 행안부 생각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영역을 해서 우리한테 달라. 제가 그렇게 주문해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시군 설치를 전제로 하는 거죠. 한때는 뭐 법인격만 우리가 부여된다면 의회 없는 시장만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는 걸 고민해 볼 수도 있는데 법인격 때문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초는 거기까지 포함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이번 사안 관련해 갖고 뭐 의원님 고생하지 않는 의회 내에서 누구 한 분 이번 분리치 대표님과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장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모릅니다. 아니 지금 행계위에서 그 공관 최종 공관이 도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먼저 말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도하고 협의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주신 질문에 이게 안이 나오면 전제가 대의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개개인이 아니라 도민이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도의회 동의를 거치고 도의가 부동이 되면 주민투표에 안 가는 거죠. 아유,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많으신데 상당히 반발이 많아갖고 어떻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누가 반발? 뭐 후속적인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는 거죠. 의원님 그 연초에 법사위 설득을 계속 하신 걸로 아까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본회의 통과까지도 좀 약속을 받으셨나요? 본회의는 100% 통과됩니다. 내일 여야가 오늘 밤에 싸워가지고 오늘 밤에 여야가 뭐 예기치 않은 그래서 본회의가 취소되지 않고 열리면 내일 오후 2시 우리 개의 예정인데 내일은 법안만 다루는 본회의여서 특히 그 국회 말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항공우주청 설립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런 거기 때문에 내일은 반드시 저는 열리려고 생각하고 뭐 100% 저는 통과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별개 건인데 우리 그 문대림 후보 쪽에서 출석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러는데 다른 때 얘기하죠. 다음에 주시니까 아니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오는데 그냥 다른 때. 아니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출결률은 국회가 정보 공개를 하는데 우리 도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상임위 본회의 출결률만 공개합니다. 실은. 근데 사실 제가 하는 일은 민주당의 당직의 일을 또 해야 되고 지역구도 있는 것이고 대선 때는 선거에 선대위원장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피치 못하게 한 10%는 반드시 빠질 것 같고요. 조금 바쁘신 분들은 많게는 한 25%, 10에서 2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출결률은 그렇고 다만 이제 그 후속에 그 출결의 사유가 손재우 뭐 수 퍼먹어가지고 뭐 안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같은데 그건 내가 적정한 때 대답 한번 하겠습니다. 출결률만 문제 삼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후속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출석률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그거는 저희들 병풍 치지 않을 때 하기만 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맞아. 네, 이거는 이 사안이고 그건 의원님 개인적인 상황이니까. 여러분 제가 국회에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 특별자치법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특별자치법만 개정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부수법안을 같이 개정해 줘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투표법을 우리 안대로 넘기면 주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투표법 개정을 할 때 꼭 사실 법체계상 문제가 발생해요. 법체계 왜 제주만
이 예외를 인정하느냐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 법안을 존중하면서 우리 거를 계속 실천하고 추구해 나가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법의 그 도지사 행안부 장관 때문에 고관계 때문에 조금 마음이 언짢을 수 있죠. 자치분권의 모델을 하면서 도민결정권을 존중한다고 하는데 결국 잘 들여다보면 키는 행안부 장관이 잡은 거 아니냐. 행안부 장관이 막말로 못하겠다 해버리면 어떡할 거냐라고 물으면 사실 그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국회에서 페널티가 있나요? 아니 이게 다 이제 뭐야 우리가 다 나름대로는 다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관도 있고 장관도 의견을 같이 나눠서 저 여야 간사가 다 모여서 함께 이야기 다 한 거지 우리만 가서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공식적인 정보가 그 정도면 거의 양아치 깡패 정도예요. 우리끼리도 안 그러는데. 네, 그럼 질의응답도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해서 이상으로 오늘 제주시갑 송재욱 국회의원의 언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 4.3 특례법은 아마 오늘 밤에 이렇게 통과되니까 이 두 개가 매우 중요한 건데 좀 분리해서 기사를 써주시면 다뤄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워낙 그게 무게가 큰 건데. 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